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던 서부전선에서는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어느 쪽도 쉽사리 진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그저 참호 속에서 방어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종 총기류의 발달로 군대의 진격은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필연적으로 전선은 고착되어 갔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총뿌리만 겨누는 길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참호 간 거리가 2m밖에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선이 길어지면서 보급이 어려워져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폭격과 독가스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병사들에게는 생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참호를 보면 그냥 물, 진탕 이거가 뭐 영화에 빠짐없이 나오는데, 특히 플랑드르 지방은 저지되어 가지고 60c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또 사람에게 수만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일단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고여지게 돼요. 그뿐인가 사람 죽죠. 동물도 죽죠. 이 물 자체가 오염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늘 진흙탕이나 물속에 최소한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죠. 이걸 참호족이라고 하는데, 당시 군화를 벗을 수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결국 발이 썩어서 괴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신경이 마비되고 살이 검푸르게 변하다가 결국에 썩어버리게 되는데, 괴사가 진행되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하고 벼룩. 가렵고 힘든 것도 문제지만 얘들이 이제 오만 병을 옮기죠. 발진 티푸스 이런 거 막 옮기죠. 그러면 고원, 신경통, 열병 이런 거 오만 병을 일으켜서 당시에는 이거 병명도 모르니까 그냥 참호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는 보이지라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쥐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사진 보시면 쥐들이 정말 요만한데 사람들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리가 몸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기적 다니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뭐 처음에는 잡아서 걸어도 보고 총 쏘고 뭐 때려 패고 다 허사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상병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부상병들한테 올라와서 산채로 뜯어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 의외로 냄새라고 그럽니다. 오만 배설물, 쓰레기, 시신 썩는 냄새 얼마나 심한지 몇 킬로 밖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독일군 같은 경우는 담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들이 쉘슈크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미쳐가기 시작하죠. 모든 병사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겨울이 되자 추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 참호 속에서 캐럴을 부르며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랫소리는 참호를 넘어 상대편까지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당장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누구도 그 병사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일 병사의 입을 통해 캐럴이 퍼져나갈 뿐이었죠. 이를 발단으로 많은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만나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기도 하고 소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놀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Adeste fideles, leti triumphantes, venite, venite in Angelorum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Dominum. Good evening, Germans. But we're not English, we're Scottish. So, das war ja ganz schön, aber jetzt gehen wir wieder zurück. Das ist hier nicht die Berliner Oper. Sie haben recht. Das hier ist besser als Berlin. Ça alors, c'est encore plus fort. Une réunion au sommet sur le Domasland, puis on n'est même pas invité. Ça ferme, Ponchel. C'est quoi ce bordel? Good evening. Do you speak English? Yes, allez-t'en. Wonderful. We were talking about a ceasefire for Christmas Eve. What do you think? The outcome of this war won't be decided tonight. I don't think anyone would criticize us for laying down our rifles on Christmas Eve. Don't worry, it is just for tonight. Mais qu'est-ce qu'ils peuvent bien foutre? Ils ont peut-être marre les Allemands. Ça se trouve, ils veulent se rendre. Ça m'étonnerait. Ponchel, donne-moi une bouteille de champagne, mon gars.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euille Noël.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o. 아멘.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이뤄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부전선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현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난 휴전이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정말 굉장하죠? 조국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하죠. 자기 집에서 칠면조나 뜯으면서 명령하는 자들보다 나는 저 독일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살인과 죽음 속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14년의 크리스마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경험했던 병사들은 당시의 상황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으며 큰 감동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분명한 실화이며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남아있었죠. 서로를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참혹한 전쟁. Happy Christmas.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움보다 사랑을, 폭력보다 평화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뤄낸 기적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